지울게요. 자, 문제 몇 개만 좀 유형 필요한 것들만 딱 몇 개 찝어보고 3학년 걸로 들어가겠습니다. 짠. 일단 35페이지, 5페이지보단 36페이지. 36페이지는 그럼 내가 아까 얘기했던 뭘 생각하는 거예요? 평행선 이용하는 거죠. 그죠? 36페이지.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밑에처럼 빈칸 뚫기 또는 정오판별 형태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쭉쭉쭉 39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아까 얘기했지만 뭐라고요? 오히려 잘 안 나와요. 나 몇 페이지 하게? 남자분아. 나 몇 페이지 얘기하고 있게. 나 이제 슬슬 좀 말이 험하게 나올 것 같은 있지 않아? 나의 이제 분노 게이지를 채우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아? 지금 너? 아니야? 여전히 그냥 별 생각 없어? 지금 너 계속 선 넘고 있는데 왜 뭐해? 뭐 하세요? 응? 야, 피곤한데 내가 어제도 얘기했잖아. 피곤한 한 번에 하라고. 한 번에. 어? 8번 같은 경우에 딱 보면은 이제 몇 번 조건을 만족하는구나. 5번째 조건, 네 번째 조건,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라는 조건을 만족하겠구나. A, C, E, D는요? 뭘 만족하겠구나? 내가 뭐라고 했죠? 모르겠으면 몇 번? 모르겠으면 5번. 실제로 5번이에요. 왜? A, D랑 C, E가 서로 평행하거든요. 연장선이라서. 그 다음에 A, D랑 B, C가 길이가 같은데 C까지 길이가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어떻게? A, D와 B, C가 평행이므로 A, D는 C, E와 평행하고 A, D와 B, C의 길이가 같은데 얘랑 C, E랑도 길이가 같기 때문에 그죠? 따라서 A, D는 C, E랑 길이까지 같습니다. 뭐 한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고 그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걸 만족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 없나요? 일단은 이 문제에서는 요거밖에 보이진 않아요.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거보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뭐야? 그림이 하나 있는데 되게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 중에 여기 있다. 46페이지 5번이에요. 46페이지 5번 한번 지금 풀어볼래?
힌트를 드리자면 보조선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한데요. 두 번째 힌트를 드리자면 연장선입니다. 그 옆에 체크 포인트가 나와 있다. 풀었어? 답이요? 60이요. 보고 넘어갈까요? 문제에서 나와 있는 이 조건만으로 여기에 보조선 하나를 그리게 되면은 이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 됩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인데요. 일단은 평행하기 때문에 맞꼭지각과 엇각의 크기가 서로 같고 길이가 같다라고 나와 있어서 ASA 합동이 돼요. 문제는 여기서 ASA 합동이 되는 게 끝이 아니라 이렇게 여기에 ASA 합동이 되는 순간 이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같죠. 요 두 개 길이가 서로 같죠? 근데 얘랑 얘랑도 길이가 서로 같죠. 그러면 직각 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이 되고요.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의 중점은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외심이라고 부른다. 라서 이 각의 크기는 문제에서 30도라고 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30, 30, 60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30, 30, 한 외곽의 크기 60.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뭐 다른 것들은 이제 숙제로 한번 해보시고, 네, 오늘 숙제가 진짜 47페이지까지죠. 네. 오늘 숙제가 진짜 47페이지까지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3학년 걸로 넘어가죠. 뭐래더라?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왜 힘들지? 왜 지치지? 오늘이 토요일이라서 그냥 지치나? 피곤해요. 5시 반에 잤어요. 할 일이 많아서 5시 반에 잤어요. 놀다 잔 것도 아니야. 그래서 더 억울해. 평소라면 놀다가 잤으니까 할 말이 없다였는데, 오늘은 진짜 바빴어. 뭔가 할 일이 얼추 마무리가 되고, 한 40분 정도 딴짓을 했더니 5시더라고? 5시 반이더라고? 5시더라고? 2시간 반 정도 잔 것 같아요. 혹시 나보다 피곤하니? 혹시 너 나보다 피곤하니? 그지? 근데 자꾸 이렇게 멍 때리고 있길래. 토요일 진짜 너무 싫어요. 뭔가 딴 얘기를 해줄 만한 게 없을까? 잠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샥 하고 바꿀 만한 그 무언가. 자, 원하는 거. 아이디어를 꺼내봐. 나 옛날 얘기 되게 좋아해. 근데 재미없잖아. 군대 얘기는 진짜 재미없지 않아요? 군대 얘기가 재밌어요? 재밌어요? 근데 나는 되게 특이한 게요. 우리 준석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공군 있어서 조금 특이한 케이스이긴 한데요. 얘기했었어요? 안 해줬어요? 그 공군이셔가지고 육군이랑 조금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주변에서 듣던 얘기랑 인터넷에서 보던 짤이랑 좀 스토리가 다른 내용이 있거든요. 나도요. 저는 공군이 아니라요. 전 육해공군, 같은 부대 내에 육해공이 다 있었어요. 응? 말이 돼요? 네, 그 국직이라고 바뀌어요. 육군, 공군, 해군, 국직이라고 해서 저는 국직이에요. 육군 출신의 국직, 공군 출신의 국직. 뭐냐면 병원에서 일했어요. 병원에서 그것도 우리나라 군 병원 중에서 두 번째로 큰 대전 병원에서 요새는 군인 수가 많이 줄어들고 공무원, 군무원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병원에서 일하는 뭐라 해야 되지? 머리가 안 돌아가. 일하는 사람? 그냥 사람으로 갈까? 일하는 사람들의 거의 한 80% 정도가 간부래요. 아니면은 이제 군무원, 그러니까 군인 신분의 공무원. 뭐 이런 느낌인데, 우리 때까지만 했어도,
대부분의 일을 병사가 했어요. 뭐냐면 병사가 하면 안 되는 일까지 병사가 했어요. 대표적으로 난 무슨 일을 했었냐면 전 영상의학과에서 일을 했습니다. 영상의학과가 뭐게요?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MRI 찍는 걸요 내가 했어요. 내가 환자 이렇게 누워갖고 엑스레이 찍고, 그 다음에 환자 이렇게 눕혀놓고 CT 기계 돌리고, 저기 MRI에도 막 이렇게 세팅하고 뭐하고 막 그 MRI 기계 돌리고, 이거를요,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 없죠. 니네 주변에서.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스토리를 시작을 하자면, 원하는 스토리시니까, 원하는 군대 얘기를 해드리자면, 그래서 우리는 그 군대에서 훈련이 없어요. 훈련을 못 받아요. 걔네는 이렇게 저기 병사 애들은, 그러니까 일반 병 애들은 훈련이라고 하는 애가 걔 이제 일과가 훈련이 포함이 돼 있다면 우리의 일과는 뭐예요? 진료예요. 그러니까 아침 8시 땡 하면은 저기 병동에서 내려와서 막 엑스레이 찍고 있으면 8시 반, 9시 넘어가면서부터 외래 차량이 이렇게, 외래 진료 버스가 이게 슉슉슉슉 하고 와요. 그러면은 가끔 되게 많이 올 땐 하루에 한 700명 정도 찍거든요. 병원이. 저기 접수과에다가 전화해서 야 오늘 몇 명? 오늘 550명입니다. 아 오케이. 그럼 그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는 우리 병원으로 와요.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 과로 와요. 왜냐면 초진 같은 경우에는 군대는 보통 니네는 정형외과 가서 만약에 손목이 다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 가서 진료를 받지. 그 다음에 뭘 권유받아? 좀 더 정밀하게 볼까요? 하면서 엑스레이 진료를 한번 보고 얘기할까? 이런 얘기를 듣잖아. 반대예요. 군대는. 왜? 군인은 모든 진료비가 무료입니다. 국가에서 전체 지원이에요. 그럼 뭘 해? 손목 아파서 왔는데 엑스레이 찍고 오세요. 발목 아파서 왔는데 엑스레이 찍고 오세요. 목이 아파서 왔는데 CT 찍고 오세요. 허리가 아파서 CT 찍고 오세요. 이걸 다 보내요, 무조건. 진료를 보기 전에 이미 영상을 다 찍고 와. 그럼 반대로 우리는 뭐야? 저는 영상의학과 엑스레이 찍는 사람.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해서 되게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왜 병원에서 일하면서 힘들다고 소리해요? 라고 하면은, 실제로 거기에서 외래 진료를 오는 애들이 우리가 일하는 거 보고서, 야, 얘들 졸라 빡세 보여.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는 빡세 써요. 물론 짬차면 좀 얘기가 다르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썰을 얘기하자면, 병원이다 보니까, 특히 큰 부대다 보니까 뭘 하냐면요. 저쪽 전방에는 양주병원이라는 데가 있고, 중간권에는 이제 수도통합병원이라고 성남에 있고, 이쪽 아래쪽에는 이제 우리 대전병원이 있었던 거예요. 뭐가 있냐면, 영연병이라고 있어요. 장내병.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많으면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불효가 자살이잖아. 근데 군대에서 자살은 너무너무 심한 불효야. 왜냐면, 군인 신분으로 죽으면 병사든 자살이든 타살이든 뭐든 간에, 사고사든 뭐든 간에 병사 아니면 어쨌든 죽었잖아요. 그러면 원인 파악을 해야 해요. 원인 파악이라고 하는 건 뭐게요? 부검이 들어가요. 무조건요. 그럼 전방 같은 경우에 총 물고 진짜 빵 해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모자이크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나오는 그거를 이게 뒤에가 이렇게 휑한 그 시체가 들어오면 그 시체를 부모님 참관하에 보여줘요. 적나라하게.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요 손상 부위로 인해서 어떤 이유로 사망을 한 걸로 확인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보통 거기 그걸 본 부모님들은 대부분 기절을 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내 후임 중에서 하나가 우리 부대에 배치받은 지 일주일 만에 영연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얘는 영연으로 들어갈 거여서, 야, 잘 됐다.
지금 가자 하고 그 선임이 이제 손을 끌고 가서 같이 봤어요. 그러고서 3일을 잠을 못 자더라. 근데 어떤 식으로 하냐라고 그냥 대충 나중에 물어봤더니 애가 좀 괜찮아진 다음에 한 1병, 상병 그때쯤부터는 갔다 올게요 이러고 갔다 와는 그런 느낌으로 바뀌었어. 애가 좀 되게 말짱하게 돼서 그때쯤 돼서 이제 슬슬쩍 물어봤어. 어떻게 하는데? 그랬더니 그냥 진짜 다 해집는데. 여기가 손상 부위인데 여기도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다 해집는데, 근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너무 고어스럽나? 그 살점이 떨어진대. 살점이나 머리 이렇게 피부 이렇게 여기를 째니까 여기 요 피부 이렇게 머리카락 숭덕숭덕 빠진 그런 거랑 뭐 이런 거 이렇게 덩어리들 돼 있는데 이거를 대충 꼬매가지고 그냥 이렇게 관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야. 그러면 그 뒤처리를 누가 해? 얘가 해. 그러니까 얘도 잠을 못 자고 뭐하고 하는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그 영현 스토리 중에서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제일 안타까웠던 건 그거였어요. 안타깝다기보다 좀 불쌍했어요. 말년휴가 나가서 말년휴가 복귀한, 말년휴가라는 거는 병장 마지막 휴가고 보통 스케줄을 어떻게 짜냐면 복귀 다음날 저녁을 해요. 아니면 복귀 다다음날 저녁을 하거나 이렇게 딱 맞춰서 복귀를 하거든요. 복귀하려고 신호 기다리다가 차에 치여 죽었어요. 너무 불쌍하잖아. 근데 그거 말고 두 번째로 더 얘는 와 진짜 하늘이 버렸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살았어요. 전신마비. 근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밖으로 나오면은 그러니까 애초에 얘를 관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민간인 신분으로 7년째 우리 병원에 갇혀 있어요. 중환자실. 진짜 나이도 이제 한 30 넘어가지고 엄청 진짜 거의 얘도 이제 안에서 정신병 걸린 정도가 엄청 막 히스테리도 엄청 부리고, 나도 이제 거의 중환자실 가서 한번 봤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간의 뼈가 정말 하얗구나라는 걸 알았죠. 영상의학과라고 있잖아요. 엑스레이를 찍어요. 그 엑스레이를 찍을 때 이제 어떤 엑스레이도 찍냐면요. 그 첫 번째는 포터블이라고 해서 이동식 엑스레이를 중환자실 가가지고 가슴 사진을 매일 한 일주일에 하나씩 찍어줘야 되고요. 3일에 한 번씩. 말고 그거는 이제 별거 아닌데, 시암이라고 하는 거를 영상의학과 사람을 불러서 시켜요. 혹시 시암 드라마, 의학 드라마 좀 봤다. 시암 뭔지 아나? 시암이 뭐냐면 그 수술실에서 C 형태의 팔로 이렇게 방사선을 쏴서 실시간으로 투과시켜주는 그걸 말해요. 그러면은 실시간 투과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빔 해가지고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럼 그 시암 기계를 할 때 뭘 하냐면 정형외과에서 핀 박는 수술을 할 때 이 핀이 잘 박혔는지를 확인하려고 봉합 전에 우리를 불러요. 그럼 올라가가지고 그 시암기계 조정해서 촬영했습니다. 레디 슛. 촬영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쫄래쫄래 가갖고 그거를 막 현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올라왔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뭐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시 올라와. 쫄래쫄래 이걸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그런 건데, 그때 아까 뭐라고요? 봉합하기 전에 찍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수술을 딱 갔을 때 그때 어떤 수술이었냐면, 와, 군대에서 다치지 말아야겠구나라는 걸 진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형병원, 큰 병원이잖아요. 작은 병원도 아닌데 대형병원에서 그 손가락이 부러져 갖고 오는데, 진짜 내가 앞에서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뭘 하냐면 그 정형외과에서 막 드릴톡 막 이런 거 쓰는 거 아시죠? 드릴로 핀을 박는데 우웅 하고 이렇게 우웅 하고 이렇게 소리가 그렇게 나.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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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걸 한 4번인가 5번인가를 하는 거야. 이 조그만한 뼈에다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넣었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뺐다 넣었다 그럼 뼈를 아주 그냥 완전 작살을 내놓는 거잖아요. 그거 보면 군대에서 다치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를 텐데, 예전에 나 어릴 때
장난감 손 중에서 좀비 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 그 좀비 손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 되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생겼어. 뭐냐면 피부색이 보라색 빛이 돌고 그러고 막 여기 이제 살점 같은 게 막 이렇게 물긋불긋하게 막 이렇게 떨어져 있고 막 그런 거 보면은 너무 현실감이 없잖아. 무슨 어떻게 보라색이야? 보라색이더라. 피가 안 통하면 보라색이 되더라. 오, 야, 그 좀비 손이 너무 현실감 있게 잘 만든 손이더라고. 여기에 피를 이렇게 안 통하게 막은 상태에서 이걸 하고 있으면 진짜 이 주변, 그 수술한 여기는 새빨갛고 그 안에 뼈는 새하얗고 그 주변은 파랗다 못해 보라색이야. 그거 보면서, 장난감 잘 만들었는데? 일반적인 군대에서는 들을 수 없는 스토리죠. 그 다음에 제 눈앞에서 죽은 사람 2명 봤고요. 제 앞에서 CPR 하다가 죽어서 온 사람 1명이랑 내 눈앞에서 CPR 하다가 죽은 사람 1명이랑 또 보긴 했어요.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수업할까요? 뭐냐면 얘는 진짜 불쌍하네. 어느 정도로 왜 불쌍하냐면요. 이런 거야. 월요일 날 입소를 했어. 훈련소에. 근데 그 훈련소가 작은 훈련소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래요. 훈련소를 들어가면 신체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신체 검사 결과에 따라서 너 별론데 너 그냥 집에 가라.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집으로 귀가 당할 수가 있어요, 원래. 그리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서 내 부대로 가게 되면 또 신검을 받고 이런 식으로 신검을 계속 받아요, 틈틈이. 근데 그때에 그 훈련소에 월요일인가에 들어와서 화요일인가에 우리 점심때 와서 신체 검사를 받은 거야. 근데 와, 떡대 봐. 와, 덩치 대박. 쟤네 뭐야? 근데 공익인 것 같아. 우리 보통 흔히 얘기하는 멸공, 되공, 전공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혹시 알아요? 몸무게가 너무 높으면 비만으로서 일반병을 못 가고 공익으로 빠지고요. 몸무게가 너무 낮으면 체중 미달로서 이제 공익으로 가고요. 그걸 이제 멸치, 돼지, 그래서 되공, 멸공. 그 다음에 이제 머리가 아픈 애들 같은 경우는 전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얘는 원래 그러니까 월요일날 와서 화요일날 신검을 받았는데 덩치가 너무 엄청 큰 거야. 와, 쏘네? 이러는데 그날 4시인가에 응급구조사 자격증 있는 개원 전원 행정반으로 오이세요? 라고 해서 얘네들이 다 단체로 응급실로 간 거야. 근데 난 그때 뭐였냐면은 응급실 옆에서 이제 비상대기 하고 있어야 돼서 왔다 갔다 응급실에서 많이 하고 있었는데 뭘 했냐면은 걔가 실려온 거죠. 와, 덩치 크다라고 내가 저렇게 손가락질 하면서 야, 쟤 되게 덩치 크다라고 했던 애가 베드에 누워서 이걸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죠? 요거죠, 요거. 어쨌든. 근데 그거를 막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건 의료 자격증이 있거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거나만 가능해요. 나머지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해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거에서 난 그때 처음 알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의사의 자의적인 판단 하에 CPR이나 연명 행위, 목숨을 연장시키는 행위를 멈췄을 시에 보호자가 인정을 하면 상관없지만 보호자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인 같은 경우에는 뭘 하냐면 보호자가 도착할 때까지 그걸 계속해요. 근데 얘는 이미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데 배드에서 한 4명이 달라붙어갖고 그 위에서 진짜 막 돌아가면서 한 3분에서 5분만 해도 전신에서 진짜 엄청 탄력감이 오는데 이걸 한 5명, 4명에서 돌아가면서 그걸 한 2시간인가 동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더니 내가 마침 그러니까 응급실을 딱 지나가는 타이밍에 그 커튼으로 가려놨어요. 보지 말라. 근데 갑자기 응급실에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우리는 다 군복을 입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털럭털럭 들어오더니 사람들끼리 막 와글와글 한 거 보니까 절규를 하시더라고요.
뭐였더라? 그만두세요. 우리 애 그만 괴롭혀요. 우리 애 좀 편하게 내버려두세요. 막 그러면서 막 그 자리에 허물어져갖고 막 울다가 쓰러져서 기절을 하셨어요. 나중에 나중에 그 애프터 스토리를 들었는데 뭐였냐면, 원래 면제였대요. 원래 군대를 안 가도 되는데, 걔네 아빠가 사내놈의 새끼가 군대도 안 갔다 오고 쪽팔리게 뭐 하는 짓이냐고, 공익이라도 갔다 오라고. 그래서 공익 날짜를 잡고 그 다음날 죽은 거야, 군대에서. 사인은 심장비대증으로 인한 심장파열. 그러니까 심장비대증, 심장이 커지는 그 병은 원래 무리한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진짜 정말 면제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데, 그거를 아버지가 한마디 했는데, 그거를 아버지 말씀 드릴게요 하고 갔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는 뭐라고 생각할까? 살인자 새끼 네가 죽였어. 그럼 아빠는 뭐라고 할까? 내가 죽인 거야. 그럼 그 부분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거 보면서도 근데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대. 점심에 이제 우리 그 급식 밥 기다리고 있는 그런 걸 봤는데, 저녁에 밥 기다리러 가다가 갑자기 하고 이렇게 쓰러지더라고요. 그냥 정말 뭐 과격한 행동을 하고 뭐하고 한 것도 없이 그냥 저녁에 그 장기내 자대 부대 훈련소에 도로 복귀해서, 그러고 이게 줄 서서 이렇게 밥 먹을 기다리다가 하더니 이렇게 쓰러져서 정신을 못 차리길래, 거기서도 이거 하면서 그 앰뷸 태워가지고 우리 병원 응급실 와서 이걸 했는데, 전 이런 군대 생활을, 이런 군대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어때요? 만족하십니까? 훈련 받았다 이런 거 없어요. 저 훈련 받았다가 중간에 가서 끌려왔어요. 막 진짜 열심히 막 총 쏘고 막 이게 막 뛰어다니고 뭐하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밑에서 한 명이 후다닥 뛰어다니, 영상 끄게요 환자한테 일로 와, 짐 싸서 내려가. 2박 3일짜리였는데 하루 만에 강제 소환 당했어요. 에? 한 명 죽었다고. 한 명은 죽어서 왔다고. 그냥 죽어서 온 사람은 죽었구나. 생각보다 내가 그 피에 대한 비위가, 난 그걸 되게 거부감을 느낄 줄 알았거든요.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옛날 얘기긴 해요. 또 뭐였지? 또 뭐였지가 뭐야. 그냥, 그, 병원이잖아. 아무리 군대여도 병원이잖아. 웬만한 정말 너무 심각한 막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제 일반 병원으로 가겠지만, 애매하다 싶은 애들은 일단 우리 병원 거쳐서 일반 병원으로 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단 말이죠. 뭐 어디 잘려서 오고 뭐 이런 것도 보고. 잘려서 온 이렇게 좀 웃긴 얘기 하나만 하자. 웃긴 얘기인가? 웃긴 얘기는 아니고 징그러운 얘기인데요. 이게 지나가 보면 나는 웃겼어요. 뭐냐면, 그 남자들 중에,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러니까 전체 기흉이라는 질병이 98%가 남자고 2%가 여자래요. 근데 기흉의 원인은 불명이래요. 아직까지도 안 밝혀졌어요. 근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 기흉이라는 게 뭐냐면, 그 폐가 요렇게 있으면 폐를 감싸고 있는 이 찢어져서 이 안에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원래 폐로 공기를 쉬는 거는 어떻게 숨 쉬는지 배웠어요? 주변에서 이게 여기가 다 진공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이 횡격막 같은 걸 이렇게 당겨주면 그 힘으로 이제 폐가 늘어나서 그 늘어난 만큼 공기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찢어졌다고 생각해봐. 그럼 횡격막이 아무리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공기가 기도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숨을 쉴 수가 없죠. 그래서 되게 고통스러운 건데, 그래서 기흉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은 이제 응급실 같은 데 가면은 여기 이렇게 째서 코스를 꼽고, 그러고 원래는 통원 치료를 해요. 한 이틀 정도 입원했다 3일부터는 통원 치료를 하는데, 군병원은 완치를 하고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기흉으로 오면 2주 동안 여기서 못 나가, 우리 병원에서. 근데 어떤 애가 우리 병원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 이렇게 답답했나 봐.
자기 자대 돌아간다고 너무 좋아하는 그 애가, 그러니까 여기 이게 그 폐 구멍 차갖고 막 이렇게 쩔뚝쩔뚝거리고 이렇게 댕기던 애가, 자기 이제 오늘 퇴원이라고 막 좋아서 뛰어댕기다가 계단에서, 이렇게 계단 앞에서,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다리를, 이렇게 발이 이렇게 되어 있는,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무릎이 이렇게 되죠. 여기를 콩 한 거야. 정강이 쪽을 콩 했는데 그 콩을 진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양쪽이 부러진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이거 알아요? 팔에 뼈 2개인 거, 다리에도 뼈 2개인 거, 그치? 4개가 부러진 거야. 이쪽이 2개씩 해서 부러져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걷질 못하니까 이게 실려갖고 막 정말 자지러지면서 으악 하면서 왔어. 그래서 그때는 그 엑스레이를 찍을 때니까 네 찍을게요 하는데 손을 딱 잡는 순간 무릎 밑에 하나가 더 움직여. 그러니까 무릎이 여기 있는데 얘가 여기서 움직여. 얘가 여기서 자유분방하게 움직여. 근데 이게 움직일 때마다 그 뼈 갈리는 소리, 그 빠각깍 하는 게 손에서 느껴지면서 얘가 죽으려고 그래. 나도 죽을 것 같아. 이 손이 막 오그리토그리 막 미쳐버릴 것 같아. 근데 막 얘가 여기가 이게 진짜 정말 이게 떨렁 할 때마다 이게 덜렁 아깍 하면 얘가 막 자지러지고 죄송해요 찍어야 돼요 좀만 참아요 미안해요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찍고 뭐 하고 했었는데 네, 그러더니 한 4달 정도 더 있다가 그날 간다고 좋아하다가 한 4달 더 있다가 갔다고 이거 뭔 귀신인지 멍충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케이스도 봤어요. 그다음에 우리 형이 그랬대. 우리 형이 뭐 했냐면, 형이 그 수색대 해갖고 되게 빡센 쪽인데, 그 전방 수색 때는 그냥 생활이 힘들고, 후방 수색 때는 훈련이 힘들대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전방은 그냥 지네들 그 애초에 수색이라는 그 업무 자체가 힘든 거고, 후방은 보여주기식을 해야 된대. 그렇기 때문에 각을 너무 과하게 잡아서 뒤질 것 같대. 근데 어쨌든 그래서 형이 무슨 짓까지 해봤냐라고 했더니 이 십자인대 파열을 하면 전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캔을 무릎에다 넣고 이러고서 이렇게 팡 하고 찍는 것도 몇 번 해봤다는 거야. 근데 자기 몸은 튼튼해서 못했다고, 너무 안타까웠다고. 멍충인가? 어쨌든 그렇게 하는 애들도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부사관들 같은 경우에, 그 하사 중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재테크를 해요. 무슨 재테크를 했었냐면, 그때 그 특전사 하사 같은 경우에는, 월급의 40%인가 30%를 실비보험에다가 그걸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고액 실비보험을 들어놓고, 전역하기 한 3개월쯤 전인가에 의도적으로 다쳐요. 특전사니까 뭐 다치기 쉽겠지. 그럼 그렇게 해서 다치면 이제 한 6개월 정도, 한 3개월, 6개월 정도 이 병원에 있는 동안에 하루에 20만 원씩 나온대요. 20만 원, 30만 원? 근데 군병원은 뭐예요? 공짜. 근데 병원 입원비가 계속 나와. 진료비도 나와. 모두 나와. 그러니까 이만큼 해서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의도적으로 다치는 사람 생각보다 되게 많을 겁니다. 이 얘기만 하고 끝내자. 우리 큰 병원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바로 위에 뭐가 있냐면 정신병동이 있거든요. 군대에서 정신병동 하면은 뭐가 관련된 애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자해를 한다? 아니요. 그런 것보다 더 많이 오는 애가 하나 있어요. 정말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들은 진짜 정말 웬만해서는 분노 조절 잘 해요. 걔네들은 진짜 정말 그때 당시에는 한창 이제 구타 막 이런 게 남아 있었으니까, 폭언폭절 폭행이 남아 있었으니까 웬만하면 분노 조절 잘 해요. 진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 조절 장애들이 있으면 이제 와서 인증받고 이제 가기는 하는데, 주로 누가 오냐면 성정체성 혼란 으로 해서 오거나,
아니면은 두 번째로는 이제 동성. 나는 그 이후에 이제 알았던 것 중에 하나가, 니네 그거 알아요? 게이랑 트랜스랑 다른 내용인 거? 어떻게 알아요? 게이는 뭐, 트랜스는 뭐야? 게이랑 레즈와 트랜스의 차이가 뭐야? 혹시 알아요? 난 이거, 응, 자기 성별에 응. 그거 오, 아는구나. 그러면은, 트랜스, 내가? 싫어. A라는 애의 성별은 원래 남잔데, 얘가 트랜스인데, 남자를 좋아해. 그럼 얘는 뭐야? 이성애자예요. 그건 아세요? 이성애자라고. 동성애자가 아니라고. 그건 알아요? 네. 게이가 아니라는 거. 아, 근데 이제 남자애가 트랜스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여자애를 좋아하면은 레즈비언이라고. 니네 이거 아는구나. 선배 번다당한 내 선임 중에서 세 달 선임이 그 병동에서 내려오면은 뭘 하냐면, 병동에서 내려오면 엑스레이를 찍기도 하고 피를 뽑기도 하거든요. 피 뽑는 거에 이제 우리 내 선임 중에 하나가 번호 따임. 번호 따임은 아니고 쪽지에다가 번호를 적어서 이렇게 주면서, 사회 나와서 연락해? 그 얘기 듣고서 소름이 돋아오고, 오, 대박, 우와, 졸라 부럽다. 그랬더니 막, 우와, 너무 부럽다. 야, 가면은 찾아올 사람도 있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완전 놀리고 그랬는데. 고백받았대요. 그거 자기 한 이틀 동안 잠 못 잤다고. 짜증나 죽은 것 같다고. 친한 형이어가지고, 네, 설레? 막 이러면서 막 장난치고 막 그랬었는데, 설레서 잠을 못 자겠어? 막 이러고 놀리다가 엄청 두들겨 맞고 했는데, 재밌었어요. 혹시 나만 아니면 되는 것 같아요. 그 로맨스에 내가 주인공만 아니라면, 난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심각한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랑, 요거랑 요거는 다른 거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나랑 같이 한참 지내던 애가, 뜬금포로, 나, 남자를 좋아해. 라고 얘기하면, 술 한잔 하자. 라고 할 것 같은데, 나 너를 좋아해. 그럼 미친 새끼인가? 할 것 같아. 그런 느낌이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나만 아니면 되는 것 같아. 여튼, 네, 이 정도? 재밌으셨나요? 네, 잘 좀 떠들었나요? 토요일 날 좀 많이 힘들죠? 같이 힘냅시다. 우리, 왜, 사회 나와서 연락해. 그게 너무 아직도 머릿속이 박혔어? 아이, 촬영 끌어놓고 딴소리 할 거야. 이 정도로 할 거였으면 30분 동안 딴소리 한 게 너무 없는데? 몰라. 44페이지 원과 네, 반지름에 대해서 원과 접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림 하나 그려놓고 시작할게요. 좀 크게 그려야겠구나. 핫 에이, 야, 찐빵이어도 그냥 봐요.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제가 너무 떠들었어요. 자,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선, 여기를 점, 그죠? 여기를 점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 점을 A라 하고 요 밖에 한 점을 P라 할 때 원의 중심에서부터 수선은 이게 뭐야? 접점에 연결한 요 반지름은 항상 뭐가 된다? 네, 얘는 언제나 항상 수직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든 수직이에요. 그래서 되게 짧게 얘기할 때는 원에 접하는 접선은
항상 원과 수직이다 라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냥 약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원칙상으로는 이렇게 43페이지에 있는 내용처럼 길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접점이라는 포인트가 보일 때마다 몇 도? 90도라는 걸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기세로 이그젠플 13-1번에 PTO가 몇 도니까? 90도니까 X의 크기는 빼기 얼마를 더해서 35를 빼서 답은 55도가 되더라 라고 구할 수 있겠죠. 빈칸 채워주시고요. 13-2번에 각 X의 크기 그럼 몇 도? 25도.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OP를 연결하게 되면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그젠플 13-3번의 x는 얼마? 8입니다. 자, 예제 3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하나 이렇게 함정이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걸려 넘어질 만한 문제들을 만들긴 합니다. 어떤 거냐면 PA를 물어보는데 PO를 대답해서 틀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디? 예제 13번에 PA를 물어보잖아요. 근데 되게 자연스럽게 PO를 구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OT의 길이가 4고요. PO의 길이는 2루트 13입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잘못 고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답은 뭐예요? 네, 2루트 13 마이너스 4라고 표시를 해주셔야겠죠. 유제 13-2번 하나만 좀 봐주세요. 유제 13-2번에서요. 그거를 제가 보고 좀 얘기를 하자면 하나의 원에 대해서 요 하나 좀 그려볼게요. 요렇게 참. 네. 왜 이쪽이 찌그러지지? 그냥 볼게요. 자, 여기서 원의 접선인 애가 이런 형태로 나온다면 요 길이가 L이라고 했을 때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얼마게요?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결론만 얘기하자면 2분의 L의 제곱입니다. 제곱 파이예요. 왜일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기에 보조선을 내려보시면 돼요. 여기에 보조선을 내리면 작은 원의 반지름을 스몰 r로 놓고 큰 원의 반지름을 라지 r로 놨을 때 결국에는 지금 색칠된 노란색 부분의 넓이는 라지 r 제곱 빼기 스몰 r 제곱 파이가 되거든요. 맞죠? 노란색 부분의 넓이는 라지 파이 r 제곱 빼기 파이 r 제곱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라지 r과 스몰 r 사이에 여기 있는 요 길이 2분의 L이라는 거 사이에 세 변이 서로 무슨 관계? 피타고라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직각삼각형 세변 관계가 나와요. 그래서 R제곱이 R제곱 더하기 4분의 L제곱이 되기 때문에 R제곱 마이너스 R제곱 2라고 하는 애는 4분의 L의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 자, 이런 문제가 나와 있는데 만약에 요 길이가 6이야 라고 하면은 저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얼마? 9파이요. 원래는 이런 식이 나와야 되지만 알고 있다면 그냥 후딱 풀 수 있는 그런 식으로도 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두 번째 여기다가 그릴까? 작게 그릴까?
멘트를 기억해 주십시오. 원 밖에 한 점에서 근 두 접선의 길이는 같다라고 합니다. 뭔 소리냐면요. 원이 있을 때요. 이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리게 되면 접선은 항상 두 개를 그릴 수 있어요. 맞니? 그렇게 접선을 그렸을 때 P라는 접선에서부터 요점 A와 B라는 접점이 생기도록 접선을 그린다면 이 한 점으로부터 접점까지의 길이, 요 길이가 접선의 길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PA는 PB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성립해요? 항상요. 무조건 반드시요. 사실 이건 언제? 2학년 2학기 과정에서 했어요. 내가 이거 내심할 때도 어렴풋이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뭘 이용해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삼각형과 보조선을 연결하게 되면 삼각형 PAO와 삼각형 PBO는 서로 합동입니다. 무슨 합동? RH S 합동. S 합동이 돼요. 그죠? 그래서 대응변의 길이인 PA와 PB는 항상 같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그렇구나. 저 삼각형, 원에 내접하는 내접원이 있는 삼각형에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구나 라고 하고 넘어갔었다면 이제는 얘만 따로 떼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거, 얘도 당연히 보조선 연결하게 되면 몇 도? 90도, 90도가 되니까 AOB의 크기와 APB의 크기를 더한 값은 몇 도? 180도가 되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둘의 합이 180도인 이유가 요 위에도 90, 요 아래도 90이라서예요. 14-1번 PAO 몇 도? 90도. PBO 몇 도? 90도. APB와 AOB 합치면 몇 도? 180도. 그래서 AOB는 몇 도? 120도. AT의 길이 10. 그래서 AO의 길이 루트 116이니까 계산해 주시면 2루트 29. 자, 그럼 예제 14번에 PA, PB는 접선이고 라는 멘트가 보인 상태로 AOB가 120이다, 120도다 라고 되어 있으면 일단 저 건너편 각 P가 몇 도구나. 예제 14번에 각 A, P, B가 몇 도구나? 60도인데 PA와 PB의 길이가 같으면 결국엔 삼각형 PAB라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되는구나? 정삼각형 되는구나. 확인할 수 있겠죠? 하여 저 AB의 길이를 그러면 어떻게 구하니? 라고 물어보면 자, AB의 길이를 구하는 거나 뭘 구하는 거나 PA를 구하는 거나 똑같죠. 그럼 PA의 길이는 뭘로 구해? 자, 369로 풀면 되지? 왜요? 여기 직각이라고 했고 위아래 합동이라고 그랬으면 여기는 몇 도니까요?
여기는 60도가 되니까요.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고 되어 있으니까 6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길이는 얼마가 되고 6 루트 3 루트 3 곱해주시면 되죠. 6 루트 3이 되고 답은 6 루트 3이 된다.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놈 때문에요. 이 내용 때문에 뭘 주로 쓰냐면 원에 외접하는 삼각형,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 이렇게 두 가지를 외접 삼각형, 외접 사각형 두 가지를 봐요. 내접원 삼각형의 내접원 삼각형의 내접원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무슨 성질? 내심의 성질. 우리 막 따끈따끈하게 배웠던 그놈 그거 뭐야? 당연히 반지름의 길이 그거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겠죠. 대충 그릴게요. 원 A, B, C 라고 할 때 뭐가 성립한다? 내접원이니까 내심이 되고 내심의 길이이기 때문에 요 길이를 A, 요 길이를 B, 요 길이를 C 라고 하면 삼각형 ABC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2분의 1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로 구한다. 두 번째, 이거를 따로 공식화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요 짧은 구간을 x라 하면 여기도 x, xx, yy, zz라고 할 때 저 x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x를 구하는 방법은 b 더하기 c에다가 b랑 c 더하면 x 두 개, y 하나, z 하나 에서 a를 빼시면 x만 몇 개? 두 개. 얘를 2로 나눠준 이 값이 x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문제 예를 들어 삼각형 하나가 있을 때 여기 5, 6, 7 이라는 애를 가진다면 요만큼의 요 길이 x는 얼마하게 원에 내접하는 거 어떻게 구하라고? 11 빼기 7 나누기 2 해서 2 나오는구나 라고 식을 구하시면 된다. 만약에 이걸 원래 중학교 2학년 과정으로는 어떻게 풀었어야 되는데요? 원래 중학교 2학년 과정으로는 이렇게 풀었어요. 여기가 5-x고요. 여기가 x니까 여기는 6-x라서요. 5 더하기 마이너스 5 더하기 x랑 6-x를 더한 값이 7이다 라고 식을 세워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식을 만들긴 했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애초에 이 식을 알고 있으면 계산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15-1번. 15-1번에 x 얼마? 4, y는 5, z는 7. x는 12번에 x는 9, y가 4, z는 3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15-2번에 네. 이거는 내심에서 설명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15-1번 예제 15-1번으로 바로 넘어가 봐요. 예제, 이그젠플 말고 예제로요. 예제 15-1번, 자, BD의 길이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식 어떻게 돼요? 뭐 더하기 뭐? BD 쪽에 있는 거 두 개를 더해주시면 돼요. 12 더하기 10 빼기 6 나누기 2. 이게 15-1번의 풀이가 되겠죠? 얼마인가요? 8.
그러면 15-2번에 야, 이제 이거 삼각비까지 합쳐져서 귀찮게 물어본다, 야. 지금 피타고라스를 써도 되고 삼각비를 쓰셔도 되는데 이 길이가 6이고 요 길이가 1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일단 요 길이는 얼마 하게? 6루트 3인 거 확인 가능한가? 자, 그럼 요 반지름의 길이를 이용해서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 넓이는 10 루트 3은 그죠? 넓이는 2분의 1 반지름 곱하기 둘레의 길이 18 더하기 6루트 3 그죠? 자, 그럼 반지름의 길이는 이제 계산해주면 얼마가 되나요? 9 더하기 3 루트 3분의 18 루트 3이 되고 3 더하기 루트 3분의 얼마니? 6 루트 3이라 한다면 유리화할 때는 항상 마지막에 괄호를 풀어주세요. 여기 3 마이너스 루트 3과 3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해서 계산을 하신다면 6분의 6 루트 3 곱하기 3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면서 계산하면 얼마? 3 루트 3 빼기 3 3이라는 답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15번 유형이었어요.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요 개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요거는 설명만 하고 마무리 할게요. 뭐라고요? 요거. 외접사각형이나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이 있을 때 의 성질이에요. 직사각형은 그러니까 모든 사각형은 원에 그러니까 내접원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각형은 내접원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접원이 존재하는 어떤 사각형이 있다면 이 사각형 A, B, C, D에 대해서 AD 플러스 BC는 AB 더하기 CD입니다. 뭐라고요? AD 플러스 BC는 AB 플러스 CD와 같습니다. 왜? 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서로 같아요. 그지? 요 길이랑 요 길이랑도 서로 같고요. 또 여기랑 여기랑도 서로 같아요. 또 여기랑 여기랑도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에서도 보라, 노라, 주황, 초록, 파란색에서도 보라, 노랑, 주황, 초록으로서 같은 해당하는 길이의 합이 서로 같은 걸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예제는 따로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조금 헷갈리는 문제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기본 문제들이라서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마무리하죠. 오늘 개념 유형에서 제가 아까 그 딴소리를 하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유제를 풀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앞에 있는 이그젠플도 다 못 풀고 넘어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페이지 51페이지까지 3학년 1학기 거 개념 한 통
아마 1학기 아니죠. 죄송해요. 2학기 거 51페이지까지 개념 한 통에 있는 내용도 한번 복습하면서 채워주세요. 두 번째, 어디니? 이거 저번에 숙제가 어디까지 나갔었죠? 네, B1이요. 11번까지였나요? 이거 아마 33 오늘 숙제가 좀 많군요. 그럼 이거 빼자. 자, 외접사각형 빼고 29번까지만 하시죠. B1 29 몇 페이지? 34페이지에 있는 유형 29까지만 하시죠. 거기에 아까 최고 득점 47쪽까지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숙제 제가 한 4개 유형 정도를 걷어냈는데요. 이걸로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